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HBM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HBM. 이것도 참 할 말 많은데 HBM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되게 잘 해왔고 그런데 벌써부터 벌써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BM 공급 과잉 우려가 솔솔 나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관련된 리포트를 쓰기도 했었고 이영수 대표님은요. 그러면 실제로 HBM의 공급 과잉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없다고 봐요.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26년까지는. 네네. 일단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HBM이 보통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단위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네.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생각해 보면 보통 5월, 6월이면 내년치 물량 완판됐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어요. 네네네. 올해 안 나오죠. 네. 올해는 두 회사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삼각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예. 자, 삼각 동맹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섣불리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원하는 수준의 가격대로 해주면 내년 실적이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한테 줬던 프리미엄을 주기가 싫은 거죠. 예. 왜? 마이크론도 잘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왜 굳이 SK 하이닉스한테 뭐 60% 이상의 마진을 줘야 돼?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기싸움이 계속해서 지금 연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다른 파트너 볼 것도 없이 하는데도 없으니 네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였는데 네네. 이제는 선택지가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파운드리는 아니고 그렇죠. HBM 분야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냐는 거죠. 이게 기사는 되게 많이 나와요. 2년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HBM3 네. 특히 12단짜리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한 것 같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언제까지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네. 이게 진위가 확인이 되는 게 있나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뭐 예쁘게 100개, 200개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뭐 대량 10만 개, 100만 개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콜 테스트 통해서 됐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샘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대량으로도 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시점이 물론 이제 양치기 소년이 여러 차례 이제 좀 거짓말하다 들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25년 내에는 되는 거냐? 이제 거의 3분기도 거의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뭐 목표하는 시점이나 예상하는 시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연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저기 뉴스상으로 보면 벌써 다 양산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양산 체제까지 가려면 조금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안다. 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이제 납품은 하고 있는데 예. 얼마나 그러니까 아웃풋, 그러니까 이건 수율하고 직결된 거죠. 그게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직. 마이크론도 HBM3 8단은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8단은 납품을 했고요. 예. 12단이 생각보다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마이크론이 12단은 그럼 아직 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졌었다. 예, 비중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제 삼성도 뭐 8단까지는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고 네네. 남은 건 이제 12단인데 그렇죠. 일단 이거는 연내 네. 속는 셈 치고
잘 될 수도 있죠. 뭐 한 대여섯 번 속았으면 거기서 한 번 더 속아봐야 일곱 번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말 작년 여름에 예. 정말 이제 이제 업계 이제 지인분들한테 체크를 했을 때 네.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자신이 없어요. 삼성 콜 테스트. 그러게. 하여튼 요거는 만약에 되면 네.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겠죠. 네. 어느 한쪽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삼성이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예. 납품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네네. 그 가을이 언제 가을이에요? 작년, 24년? 25년? 네네. 작년 가을이요. 8단이요? 12단이요? 뭐 12단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야, 그래요. 네. 뭐 하여튼간 이거는 이제 연내 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3 12단을 잘 해봐야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가는 거고. 네. 그게 곧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수요 공급 면에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공급 과잉이 되려면 갑자기 공급이 겁나게 늘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잘 만드는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생산 수율이 확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예, 공급은 이제 지금 수준이지만 수요가 위축되는 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AI 가속기, HBM의 최종 수요처가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너무 쉽게 통과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OBBA가 통과됐고, 그거는 이제 결국 빅테크들이 감세에 대한 그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AI 군비 경쟁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탄이 더 많아지니. 맞습니다. 실탄이 많아지니까 그걸 하라고 감세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수요는 좋아지는 거고 또 생각지 않았던 수요가 하나 있죠. 중국 쪽에 원래 H20 같은 칩 못 팔겠는데 열어줬잖아요. 그쪽 수요를 HBM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네. 96GB하고 144GB가 들어가요. 그거 수요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적어도 거기에 10억 기가비트 정도 더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26년까지는 공급 과잉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페이스대로 쉽게 안 가려고 하는 게 뻔히 네. 보이거든요. 저거 공급 과잉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깎아줘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이번 한번 계약으로 내년 실적이 메이드가 되는 거고 결국 내년에는 더 터프하게 계약할 것 같은데 올해 양보해주면 내년에 더 심하게 양보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사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HBM4 시대는 언제쯤 열리는 거죠? 내년부터 됩니다. 이제 루빈이라는 GPU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네. HBM4.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뚫는 구멍. 네.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라고 하는 게 1024개에서 네. 2048개로 2배가 되죠. 그러면 HBM4는 하이닉스는 이거는 거의 다 된 거겠죠? 네, 하이닉스는 뭐 생산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삼성이 그러면 HBM4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샘플을 보고 지금 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의 샘플을 보자. 네. 이제 HBM3 12단도 지나가는 모델이고 네네. 최고 사양에 넣으려면 HBM4인데 네네. 그럼 3 12단이랑 HBM4랑 같이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3 12단은 샘플이 벌써 들어갔고요. 네, 4는 이제 곧 나왔겠죠. HBM4는 이거는 몇 단이죠? 4도 12단입니다. 똑같은 12단. 네, 원래는 16단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단수 쌓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뭐 네. 저기 뭐 100단까지 간다 그러지만 그죠. 향후에. 그건 먼 미래 이야기고 네, 실제로 이게 공정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네. 스루홀 비아라고 하나요? 그 네네. 구멍 뚫는 것도 TSV, 2배로 돼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TSV. 네네. 그리고 단수 자체는 12단이지만 네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성능은 더 고성능이 당연히 되는 걸 테고. 네네.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보면 돼? HBM4가 되면은? 한 퍼포먼스는 30% 이상 더 좋아진다고 높은. 봐야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요와 공급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그러면 332 온 거랑 같이 4 시장에서도 똑같이 공급 과잉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것도 막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또 막 수율 같은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3 12단보다 제조 난이도가 훨씬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코스트도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원래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칩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로직 칩이 들어가고 그 위에 디램, 코어 다이라고 하는 디램을 쌌잖아요. 12개를. 네. 근데 베이스 다이가 HBM4부터는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음. 그러면 HBM3 12단은 베이스 다이를 누가 만드냐? 음.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요. 음.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8나노 공정이니까 네. 메모리도 8나노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년에 4나노 공정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를 TSMC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제조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예, 제조 코스트가 올라갔는데 지금 단가는 지금 엔비디아가 박하게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잘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케이크 만들 때 네. 밑에 기본 판은 네. 내가 다 만들어서 쌓아 올렸는데 네네. 이젠 기본 판을 외부에서 사갖고 사와야 와야 되니 됩니다. 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성능 자체도 높아지는 데다가 네. 코스트, 원가도 높아지니 네. 훨씬 더 시장은 커질 수가 있고 비싸게 받아야 그만큼 되죠. 비싸게만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주는 쪽에서는 자꾸 이제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뭔가 세대가 발전을 할수록 공급 과잉이 시작될 가능성은 조금 더 이연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뭐 내후년은 또 내년 돼봐야 아는 거지만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요나 공급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H2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옛날엔 고성능이었지만 어느새 H20을 이제 저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그 미국 정부가 관련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고 네.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에 좀 타격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예.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을 다 중국에다가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네. 우리 15% 미국 정부에 내야 네. 되니까 너네 네. 15% 우리한테 더 줘. 네. 마치 부가세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15% 줘야 되니까 HBM 단가 깎자 그러면 우리 납품 안 할래 그러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네. H20에서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들 말로는 백도어 발견됐다고. 네네. 엔비디아가 미국을 상대로 장난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이제 어떻게 뭐 이제 흔들기 위해서 뭔가 심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업들한테 웬간하면은 H20 사지 마라.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 수준이죠. 만약에 중국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금지를 했겠죠. 네. 금지를 못 하죠. 네. 왜냐하면 자국산 칩보다는 H20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수싸움을 가정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를 쓴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미국한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계속 끌려갈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중 관세 협상 과정에서 H20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물론 이제 합의가 양국 간에 된 거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반추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H20이 필요하다라고 네. 인정을 한 건데, 그렇죠. 정작 이제 수출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기업들한테는 야 웬만하면 쓰지 마.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최근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원래 그 H20 수출이 중단되면서 예. 1분기에만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봤거든요. 네. 회계상 손실이긴 예. 하죠. 재고가 한 완제품 상태로 한 70만 개가 있었고 반조립 상태로 한 30만 개 정도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를 그냥 원래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으로 다 잡히잖아요. 환입. 네, 환입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0만 개 재고만 있는 것만 팔고 이제는 호퍼는 안 만들겠다 이야기했어요. 젠슨 왕이. 근데 최근에 대만 매체에서 재밌는 이야기 나왔는데 H20 30만 장을 급하게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추가로. 네, 추가로. 엔비디아가 원래 안 만든다고 했는데 왜? 지금 30만 장을 추가로 주문하려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선단공장 주문이 꽉 차 있거든요. 100% 풀이에요. 그럼 30만 장을 어떻게 받아요? 누구 순번 빼고 받아야 되잖아요. 예. 누구 순번 빼면 30% 비용을 더 줘야 돼요.
그게 슈퍼 핫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줄 서 있다가 슈퍼패스, 네, 슈퍼패스처럼 매직패스 이런 거. 네, 그거 하려면 30%더 줘야 돼요. 그러면 그 30%를 엔비디아가 떠안았을까요? 중국이 떠안았을까요? 중국이. 네. 일단 이제 우리 급하니까 돈 네. 더 줄 테니까 빨리 주세요. 맞습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랙으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AI 개발 모델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죠. 이미 엔비디아 창고에 H20 만들다 만 거, 네. 팔지 못한 거 100만 장이 있는데 네. 30만 장 추가 주문을 줘야 할 정도로 네. 중국은 또 급하고 네. 돈 더 주고라도 그렇죠. 사간다. 그렇죠. 그만큼의 중국에서의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5%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수출 관세라고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긴 하지만 수출 관세를 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수출 살래. 관세. 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수출은 장려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이 없는데 네. 관세가 당연히 이제 수입업자가 내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수출 관세. 네. 그만큼 중국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다. 근데 또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NPU 같은 거, 네.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해서 쓰고 있다. 네네.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H20에 대적할 만한 거는 당연히 아닌가 보네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네. 개별 칩 성능으로 보면 H20보다 뭐 화웨이 어센드 910C나 뭐가 더 낫다 막 네, 이렇게. 캠브리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AI 칩을 가지고 AI 클러스터를 꾸리잖아요. 데이터 그래도 이제 센터를. 그렇죠. 수많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칩하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연이 없다 그러면 토탈 이걸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훨씬 더 비용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이제 눈탱이 맞고 해도 네, 결국 AI 클러스터를 꾸려 놓으면 엔비디아 칩이 낫다라는 거예요. 가격 올려달라는 거 올려줘도 네. 차라리 나중에 데이터 센터 다 완성해 네네. 놓고 보면은 네. 엔비디아 걸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버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그러니까 뭐 시간당 이거를 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뭐 데이터 센터 중량급으로 해서 이렇게 계량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칩이 제일 비싸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 칩을 했을 때 수익이 제일 높아요.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좋은 거. 네, 좋은 거. 좋은 걸로. 비싼 게 값을 하고요. 그리고 싼 거 쓰면 그게 이제 거기서 버그 나오고 그 디버깅하고 수리하고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그 비용이 더 드는. 그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칩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걸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모아놨을 맞습니다. 때 성능이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너무 재밌다.